안녕하세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문고은입니다. 최근에는 제가 유튜브 쇼츠 위주로 영상을 올려가지고 긴 영상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제 구독자가 500명이 넘었습니다. 500만 명이면 좋겠지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2019년 7월에 채널을 시작을 해서요. 횟수로 5년, 실제로는 이제 만 4년 정도가 넘었습니다. 진료실에서 다 못한 이야기를 유튜브로 좀 해보자.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구독자가 500명이 되는데 시간이 조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의 목표라면 구독자가 2000명이 돼서 라이브 방송을 한번 해보는 게 제 꿈이고요. 뭐 예를 들어서 시시콜콜 상담소 같은 진짜 뭐 아이 똥 색깔서부터 시작해서 이유식 뭐 먹이는지 뭐 학원은 어디 다니는지 서부터 뭐 심리적인 이야기, 부모님 개인적인 이야기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하는 그런 채널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소식은 제가 이번에 책을 냈어요. 제목이 보이시나요? 잘하고 잘했고 괜찮을 겁니다 라는 책입니다. 요즘에 그 육아 프로그램이 많죠. 저도 좋아하는데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데서 막 애기들 크는 것들도 보고 금쪽 같은 내 새끼, 그 다음에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예전에, 이런 육아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런 뭐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것처럼 유명인들이 아이를 키우는 이런 프로그램은 굉장히 이상적이고 멋지고 굉장히 풍요로운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반면에 뭐 금쪽 같은 내 새끼나 아니면은 뭐 예전에 그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이런 식의 프로그램들은 또 너무 힘겨운 이야기들을 많이 보여줍니다. 하지만 수학과 의사로서 제가 보통 일반 진료를 할 때 하루에 100명 이상의 아이들을 보잖아요. 그리고 그 100명의 아이들만 보는 게 아니라 그 가족을 함께 보잖아요. 그럴 때 실제 우리가 아이를 키우는 이야기는 막 엄청 멋지고 이상적이지도 않지만 또 그렇게까지 힘겹지는 또 않거든요. 그래서 좀 현실적인 육아, 가장 보통의 평범한 육아, 양육, 학습, 심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이 책을 썼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제 책이 오프라인 매장에 처음 나오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점심시간에 강남 교보문고에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제 책은 이제 저기 구석에 그 신간 코너에 있고, 역시 뭐 양육 훈육 관련한 베스트셀러는 대부분 소아정신과 선생님께서 쓴 책들이 많더라고요. 제 책 사진 엄청 열심히 찍고 나서 한 소아정신과 선생님께서 쓰신 ADHD 관련 책을 조금 읽다가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아정신과 선생님들은 잘 모르는 혹은 잘 많이 겪지 않으시는 ADHD 아이들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진료를 하다 보면 소아과 의사들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보잖아요. 심지어 저 같은 동네 병원 의사는 그 아이가 클 때까지 적어도 한 달에 한두 번, 뭐 예방접종 할 때는 일주일 간격으로 보기도 하고요. 꾸준히. 심지어 그 가족들, 친척들, 그리고 위아래째까지, 그 아이의 친구들까지 다 알죠. 저도 소아과 의사를 한 지 지금 17년 됐고, 반포에 개원한 지 12년째니까, 저도 그렇지만 한 뭐 3, 40년을 한 자리에서 개원하신 분들은 아이가 커서 그 아이가 또 자기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것까지 보통 보시게 됩니다. 보통 저희가 아이들을 보다 보면은 2돌, 3돌쯤서부터 아이가 걸어 다니고 이러면서부터 와, 얘 엄청 활동적이구나 이러면서 지켜를 보고 있는데, 갈수록 너무너무 산만해져가지고 이제 초등학교 갈 때쯤 되면 진료실 여기저기, 심지어 막 서랍에 제가 먹으려고 넣어놓은 사탕까지 빼먹는 아이들도 있고요. 뭐 이렇게 기계들 다 만져서 고장내고 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 쟤는 누가 봐도 ADHD다 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질문만 하고 제 대답을 기다리지도 않고 뭐 그런 아이들이 있죠. 그리고 부모님께서 혹시 우리 애가 ADHD 가능성이 있을까요? 라고 물어주기만을 기다리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뭐 학교에서 사고를 쳐서 실제로 상담을 하기도 하고, 친구랑 싸워서 막 다쳐서 오기도 하고, 실제 검사에서 ADHD로 나와서 약을 먹일까 말까를 막 부모님하고 한참 고민하기도 하고, 그러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전두엽이 발달하는 이제 어떤 사고력이 완숙해지고 판단력이 확실하게 생기는 만 12살쯤 되면서 아이가 조금씩 차분해지기도 하고 약간 정리가 된다는 그런 느낌을 받으면서 여전히 덜렁대기는 하지만 밝게 잘 자라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보통 이런 경우에 이제 부모님의 이해 폭이 좀 넓고 아이가 잘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혼내기도 하고 짜증도 내고 막 화도 내고 하기도 하지만 또 좋을 때는 사랑을 좀 잘 적극적으로 표현하시는 부모님, 그리고 나가서 아이가 사고를 좀 치더라도 그런 과정을 아이와 함께 정직하게 그 과정을 피하지 않고 뭐 사과를 해야 될 부분은 사과를 하고 잘 겪고 지나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혹은 부모님도 좀 비슷하게 산만하신 분들이 있어요. 확실히 ADHD가 또 약간의 가족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이의 문제를 너무 심각하게 여기지는 않으시지만 다른 사람한테 피해만 주지 말자는 식의 아주 최소한의 개입을 하면서 아이를 조금 여유 있게 키우시는 분들도 꽤 많습니다. 정신과에서는 주로 의뢰된 아이들 혹은 부모님이 심각하다고 생각해서 가는 아이들을 주로 보시기 때문에 보통 무던히 비록 ADHD라고 진단을 받았지만은 꽤 잘 지나가는 아이들과 가족에 대한 경험이 아무래도 소아과 의사보다는 정신과 선생님들이 조금 적지 않으실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렇게 별 개입 없이도 잘 지나가는 ADHD 아이들은 뭐가 다를까라고 생각을 할 때 수용을 받아본 경험이 많은 아이라고 저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보통 우리 아이가 ADHD다 혹은 ADHD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걱정을 하시는 순간부터 부모님들이 혹시 아이가 나가서 사고를 칠까, 사실 우리 아이가 나쁜 의도로 하는 거는 아닌데 우리 아이가 미운 털이 박힐까 이런 것 때문에 걱정을 하셔서 과하게 아이를 너무 단속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면 가장 자기 편이 돼줘야 하는 가족이 아이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아이들은 반발로 공격성이 더 올라오기도 하고 긴장이나 불안을 항상 가지고 살기도 하고 위축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 수용을 받아본 경험이 많은 아이들은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사회의 규칙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어른으로 크게 되거든요. 지금 당장은 어려서 그런 것들이 좀 어렵다 하더라도요. ADHD인지 긴가민가한 아이들 혹은 진단을 받은 아이들 중에서도 약 안 먹고 특별한 개입 없이 별탈 없이 잘 지나가는 아이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런 경험을 이런 책에서 그리고 유튜브 채널에서 계속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